오늘은 저희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영양을 위한 안심 먹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있을 때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여러 다양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가능한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그럼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런 안심 먹거리라는 주제를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심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쇠고기 안심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쇠고기 안심 나오는데 아마 그 안심 먹거리는 아닌 것 같고, 오늘 그 옆에 그림을 보면 그 어린아기가 정말 너무 편안한 자세로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정도의 어떤 안심이 되는 그런 먹거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심 먹거리는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가야겠다. 그게 바로 안심 먹거리일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영양소도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영양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영양소가 뭉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먹거리겠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가능한 원재료를 웬만한 것들의 가공들을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를 섭취했었을 때 아마도 우리가 더 안심하게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쭉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우리가 먹게 되는 대부분의 자연적인 식품들이 다 안심 먹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심 먹거리의 영양들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걸 꼽자면, 다양한 종류의 잡곡들, 쌀도 해당이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곡물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생선과 닭고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갖은 야채, 과일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저지방 유제품과 견과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것들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들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들을 제가 생각하기엔 안심 먹거리 플러스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추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심 먹거리를 좀 더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식빵하고 잼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바쁜 시간에 음식을 챙겨 먹으려다 보면 가볍게 먹고 싶잖아요. 주로 식빵에다 잼 쓱쓱쓱 발라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물론 영양적으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안심 먹거리의 그 영양소를 플러스 업 시켜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잼보다는 계란, 야채 오믈렛. 오믈렛이란 말이 좀 그럴싸하긴 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부침이죠. 프라이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가볍게 그냥 계란에다가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야채들을 숭숭숭 썰어서 팬에다가 약간만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살짝 익히게 되시면 그거 자체가 이제 오믈렛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잼을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한 가지만 바꿔줘도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륨, 철분, 섬유소, 다양한 영양소들을 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를 바꿔보는 것이 바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밥하고 김치는 주로 식탁 위에다 많이 얹어놓고 드실 거예요. 이 자체도 영양소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영양소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면, 김치 외에 간단한 메뉴긴 한데 굴국 같은 걸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시금치 굴국인데, 이 시금치 굴국을 하나를 첨가함으로써 우리가 단백질뿐만 아니라 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철분, 단백질, 그 다음에 엽산, 여러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국, 이거는 좀 만들기가 좀 어려운 메뉴 아닌가요? 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국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라면 끓이실 줄 아시죠? 아세요? 네. 젊으신 분들 많으니까 라면 끓이실 줄 알 것 같아요. 라면 끓이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시장이나 마트를 가야 돼요. 라면을 사더라도 마트에 가셔야 될 텐데, 마트에 일단 먼저 가세요. 가시면 그 안에 시금치와 굴을 집으시면 돼요. 시금치와 굴이 없으면 다른 야채 종류나 다른 해산물 종류를 집으셔도 돼요. 일단 사갖고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물에다 일단 씻죠. 씻어야 돼요. 요즘에 굴이라든가 시금치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정돈되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물에다 이렇게 씻어 두세요. 그 다음에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바글바글 끓여야죠. 라면도 끓이려면 물을 붓고 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글바글 물을 끓일 때 그 시금치하고 굴을 쑥 넣으세요. 넣고 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었을 때 마지막으로 간을 하실 때 소금이나 된장만 살짝 넣으셔도 굉장히 맛이 좋아요. 뭐 다른 양념들이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아주 우수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 조리법 끝 납니다. 그래서 안심 먹거리를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응용을 해보시냐면 여러분들 그 튼튼한 건강한 밥상이라는 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책자를 보니까 어떤 메뉴가 있었냐면 된장 칼국수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런 메뉴들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그 국에다가 칼국수를 살짝 잊혀서 얹혀놓기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 메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수만 얹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굴 대신에 뭐 새우나 다른 조개류를 이용해서 만들면 또 그게 해물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을 한두 가지만 바꿔서 또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안심 먹거리 끝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밥에다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지만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뭐 한 번에 좀 양이 많았다 싶으면 나누어서 냉동 보관을 했다가 먹기 직전에 해동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좀 더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안심 레시피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또 콘프레이크, 시리얼 제품들 많이 집에서 쉽게 이용하실 텐데 우리 콘프레이크를 먹어보거나 혹시 거기 영양 성분을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게 달고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갔지만 사실상 그렇게 첨가한 영양소가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옥수수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럴 때에는 오트밀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트밀에 플레인 요거트에 생과일이나 이제 견과류를 좀 응용을 하면 칼슘, 마그네슘, 각종 비타민, 여기에 오메가3, 유산균, 섬유소, 기타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면 오트밀을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미리 버무려 두세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좀 해두셨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부풀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과일이나 견과류들을 얹어서 먹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할 때에는 그냥 오트밀 자체를 따뜻한 물에다가 데워서 먹어도 굉장히 부드러운 죽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안심 레시피로서 좋은 메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단호박 치즈 샌드위치를 가지고 왔는데 샌드위치란 메뉴 자체가 굉장히 안심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먹거리들을 넣어서 다양한 영양소를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단호박하고 치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각종 뭐 칼슘, 칼륨, 비타민, 뭐 섬유소, 단백질까지 다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뭐 고기, 계란, 닭고기, 각종 다른 야채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열량도 굉장히 높아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간에 간식으로도 좋고 집에서 뭐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카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 입원하시면서 금식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엄청 카레를 먹고 싶다고 20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이제 카레를 먹고 싶다 하시는데 카레 굉장히 좋은 양념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너무 강하게 이제 양념이 많이 이렇게 맵게 나와서 좀 그렇지 또 순한 맛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카레를 이용하고 닭고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얻어가면서 카레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는 그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강황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얻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닭고기를 이제 카레랑 양념을 버무려서 집에서 살짝 가열시켜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 제가 갖고 오는 메뉴 레시피에는 뭐 플레인 요거트를 섞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 말고 그냥 전분가루를 활용하시면 약간 걸쭉한 형태로 지짐 스타일이라든가 구이 정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생선 요리를 한 가지 소개해 주자면 이제 고등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선 중에서 이제 오메가 3가 유명하죠.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메가 3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먹는 생선 중에서 제일 오메가 3 함량이 높은 게 이제 고등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활용하시는데, 고등어가 오랫동안 절여져 있게 되면 오메가 3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활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생물을 사셔서 먹기 좋게 썰어서 그냥 소금을 넣지 않고 가지고 오세요. 오신
드신 다음에 바로 뭐 구이를 해서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보관하셨을 때에는 냉동고에 먹기 좋게 보관하셨다가 먹기 직전에 꺼내서 굳이 해동 안 하셔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이팬이라든지 얇게 기름을 두른 팬에다가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구우시면 금방 잘 익어요. 이럴 때 된장이나 간장, 카레 소스를 살짝 발라주면 비린내를 많이 줄이고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메뉴를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말 가공 처리 안 하고 오는 먹거리를 소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먹거리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공식품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너무 먹고 싶은 메뉴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라면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가공식품을 이제 먹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왕이면 튀기지 않은 걸 고를 수 있으면 튀기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기름들, 환자분들이 드시고 나면 많이 불편해요 하는 그런 기름들이 이런 가공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 성분표를 한 번만 더 읽어주셔서 원재료명이라든가 특히 유통기간 같은 걸 좀 확인하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원재료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사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들도 건강에 유익한지 아닌지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성분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먹었던 천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라면들을 활용을 하실 때 저는 어떤 라면을 많이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 튀기지 않은 면, 라면인데 튀기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감이 덜한 기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튀기지 않은 면을 좀 활용을 해주시고, 끓일 때 약간의 야채와 그 다음에 계란, 아주 제일 쉬운 게 계란이죠. 계란을 얹게 되면 그냥 라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양 밀도가 높은 안심 먹거리로 탈바꿈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칼륨, 철분, 각종 비타민, 무기질들이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로 저희가 또 가지고 계신 책자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스테이크 라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재료에다가 계란 대신에 고기를 살짝 구워서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리법도 괜찮고, 기타 그거 외에 해산물이라든가 두부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햄보다는 훨씬 나은 메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품도 영양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심 레시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외식하듯이 먹을 수 있는 게 또르띠아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다양한 야채랑 이렇게 먹는 방법들도 있고, 또 식빵에다가 각종 채소들이라든가 피자 치즈 같은 걸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제 피자 같은 걸 만들어서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금방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칼슘도 높고 단백질도 높고 영양소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간식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조금만 소개해드리자면 계란빵.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란빵을 많이 먹어서 따뜻해질 때 계란빵 나오면 꼭 한 번씩 사 먹곤 하는데요. 근데 밖에서 사 먹는 계란빵 굉장히 기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했는데 요즘에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편한 계란빵인데, 일단은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식빵을 잘게 부수고 그 위에 계란을 하나 톡 얹고, 이때 계란 노른자를 살짝 구멍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터지거든요. 여기에다 내가 원하는 야채가 있거나 살짝 간을 하고 싶으시면 소금을 약간 넣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 돌리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계란빵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도 젊은 친구들부터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용에 좋으신 것 같아요.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못지않은 철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철분 보강에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슬 고구마가 이제 많이 나올 철이라 이제 고구마 라떼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에 대한 기피증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 우유에 대한 어떤 소화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유를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유에다 괜찮아요. 그래서 고구마, 찐 고구마를 이용을 하셔서 우유나 두유 같은 걸 이용해서 갈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영양 만점의 간식이 되고, 이거 한 컵을 만드는데 열량이 300칼로리 정도가 된대요. 체중을 조금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분한테는 굉장히 높은 열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 공부 중이시거나 회사 일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음료예요. 이렇게 캔 제품도 나와 있고 파우치도 나와 있고 하는 영양음료들이 많은데 이런 영양음료들을 다른 식품들하고 섞어서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또 영양 밀도가 높아져요.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우리 메뉴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할 때 이런 영양음료를 가지고 메뉴 개발을 해봤는데 이 영양음료에다가 미숫가루를 섞어서 미숫가루 쉐이크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갈아서 또 쉐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 푸딩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살짝 얼려서 먹게 되면은 또 이런 다른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들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제공도 해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영양 밀도가 좋고 의외로 호응도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안심 먹거리에 대한 정보들이나 레시피는 튼튼장 건강한 밥상이나 또 우리 그 식약청에 식품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 메뉴, 조리법, 열량, 그 다음에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법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공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그 네이버에서 그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식품랍 맹공공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쳐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그 안심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또 좀 더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좀 이용하셔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꼭 집에 가셔서도 업 시켜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